안녕하세요. 호형 탐정입니다. 이번 뇌피셜 추리의 주제는 아린과 서왕모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호랑이 형님에선 등장하진 않았지만 청조의 존재가 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십니다. 대방이 청조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미호가 나옵니다. 청조와 구미호는 서왕모를 보좌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둘이 호랑이 형님에 나왔다는 것은 서왕모 또한 호랑이 형님 세계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서왕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며 도교 전설에서는 선인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신입니다. 요지근모, 왕모낭랑, 불영태묘귀상근모라고도 불리고 옛 한반도에서는 명칭을 줄여 왕모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서왕모는 본래 하늘의 위엄과 5가지 흉성을 관장하는 천신이자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산해경, 해내 북경에서 묘사되기를 옥산에 기거하며 사람 모습을 했지만 산발한 머리카락에 비녀를 올리고 표범거리와 호랑이 이빨이 돋은 반인반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동굴 속에서 청조들이 가져오는 음식을 먹고 산다고도 합니다. 쑥대머리에 비녀를 꽂고 휘파람도 잘 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서왕모는 불로장생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부인 혹은 선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서왕모는 초기에는 죽음과 생명의 여신이었지만 이후 미의 여신으로서 숭배되었습니다. 호랑이 형님의 서왕모가 나온다면 표범꼬리와 호랑이 이빨이 있는 반인반수일지 아니면 미녀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장자에서 서왕모는 볼을 터득한 진인이라 칭해지며 호박자에서도 서왕모가 불사의 약을 갖고 있다고 거론하는 것을 보면 서왕모가 불로장생의 술법을 가진 아름다운 여선이라는 인식은 춘추시대 때부터 자리 잡힌 것이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여선이 된 서왕모는 이윽고 한나라 무제시대를 거쳐 옥산이 아니라 곤륜산 서쪽의 주인이자 여선들을 총괄하는 최고의 여신의 자리에 올라 민간의 숭배를 바탕으로 도교 최고신의 자리에 오른 옥황상제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북송태종 때 편찬된 태평관기에서 서왕모를 설명할 때 동방에 지극한 기가 모여 목공을 이루었고 서방에 지극한 기가 모여 서왕모가 되었다 라고 서술하는 것을 보면 중국 민간신앙에서 서왕모가 태고의 여신이자 사망오제로도 꼽히곤 하는 여화를 제치고 가장 지체 높은 여신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봉황을 타고 다니며 시녀들에게 생황이라는 악기를 연주시키곤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왕모는 무친선들의 존경을 받으며 반도원이라는 먹으면 불로장생을 가져다 준다는 신비한 복숭아 반도가 열리는 과수원을 갖고 있어서 반도가 열릴 때쯤이 되면 묘지에 모여 반도회를 열어 복숭아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서왕모는 불로장생, 불사를 관장하는 여신으로서 불로장생을 꿈꾸는 이들과 신선도 수행자들에게 깊은 숭배를 받아왔습니다. 서왕모의 설명들을 보면 서왕모는 작중 나오는 재를 제외하곤 곤륜에선 최강의 여신으로 설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불로장생의 복숭아입니다. 이 재생벌레의 형태를 보면 뭔가 복숭아 씨앗과 닮지 않았나요? 흰눈썹이 만든 재생벌레가 서왕모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달과 구천연녀, 랑랑의 대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의 자리를 위협했던 존재가 누구일까요? 저는 그 존재가 서왕모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완달이 랑랑에게 다시금 양쪽에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대사를 하는데요. 상고시대 황제와 치유가 싸울 때 황제에게 구천연녀를 보내 치유를 물리칠 병법을 전수하도록 지시한 것이 서왕모라고 합니다. 랑랑은 서왕모 희화에 있던 수하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서왕모가 재의 자리를 위협했을 때 서왕모가 패퇴하고 재가 곤륜의 주인 자리를 유지하자 랑랑은 서왕모와 재 둘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랑랑은 곤륜의 주인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3부 29화에서 랑랑이 재를 돕는 이유가 재가 흰산의 힘을 받는다면 흰산에 묶이니 돕는다 라는 대사를 통해 유추가 가능한데요. 재가 흰산의 주인이 되면 비어있는 곤륜을 자신이 차지할 가능성이 생기죠. 그런데 곤륜도 흰산처럼 그 주인에게 힘을 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재 같은 경우에는 곤륜에게 힘을 받는 게 아닌 광배로부터 힘을 받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곤륜산이 곤륜산의 주인에게 힘을 준다면 그 힘의 주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류는 예루리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리를 봉인한 건 아부카허허이죠. 아부카허허의 힘이 예루리를 봉인하고 있으니 곤륜의 주인이 된다 한들 아부카허허의 힘을 사용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부카허허의 힘은 철의 번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고망이 철의 번개를 쓰면 봉인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 소진된다 라는 대사를 했었는데요. 철의 번개가 예루리를 봉인하는 아부카허허의 힘이기 때문에 이런 대사를 한 거라 생각됩니다. 결국 곤륜의 주인이 된다 한들 예루리를 봉인하는 아부카허허의 힘인 철의 번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 보이고 곤륜 자체의 자연의 힘이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만약 곤륜에 자연의 힘이 따로 없다면 굳이 곤륜의 주인이 되기 위해 서왕모와 제가 다툴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 2부 시점 서왕모는 제에게 봉인을 당했거나 청조와 구미호를 데리고 다른 곳에서 세력을 구축했기에 곤륜과 흰산의 전쟁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곤륜 소속인 청조와 구미호가 흰산과 곤륜의 전쟁에서 등장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부에서 아리는 구미호인 시호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만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뇌피셜을 해보자면 서왕모의 세력과 아린이 동맹을 맺었다고 생각되며 이 동맹의 증표로 아린과 구미호인 시호가 혼인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기준 아린 쪽에 있는 인물들은 제 생각에 고마, 무두리 사부, 서왕모 세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들은 왜 아린을 따르고 있을까요? 아카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린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늘로 태어난 아카와 섭리를 거스른 인공적인 하늘로 태어난 아린. 결국 아린이 진정한 하늘이기에 저들이 아린을 따르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린은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는 3부에선 인간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2부 마지막 화에선 아카를 따르는 이들 중 멀쩡한 인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홍의 위를 보면 좀비와 같은 몰골이죠. 아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기에 인간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라 생각되며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늘로서의 자격이 사라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더불어 살던 아카가 이내의 존재들과 함께 지내게 된 거라 생각됩니다. 반면 하늘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아리는 인간과 더불어 지낼 수 있었던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인 아린을 고마, 무두리, 서왕모 등이 따랐던 게 아닐까요? 서왕모의 존재는 확실치 않아서 넘기더라도 고마와 무두리는 순리를 따르는 이들로 생각됩니다. 이런 이들이 아카가 아닌 아린을 따른다는 건 진정한 하늘이 아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호영탐정의 뇌피셜 추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